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그레이스 홀은 예배, 세미나, 음악회, 각종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 문화는 G미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6월 30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29일 집계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 10,000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르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1,450명에서 269명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5,034명, 이재민은 15,8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24일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 이후 이날까지 6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 일대 주민들이 강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전국적으로 855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이 수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89채는 완전히 붕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진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와 유엔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인 베네수엘라 유엔 상주 조정관은 이날 미 뉴욕 유엔 본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 증가에 대비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 보디백 10,000개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이는 일종의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제 희생자 수는 그보다 적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27개국에서 온 총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대 40개 팀이 동원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앞으로 몇 시간 내 폭우를 동반하는 열대 파동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집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들의 추가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조지아 일부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작업용 밴을 사실상 주요 표적으로 삼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인 AJC는 조지아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경찰 바디캠과 대시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 중 아이스와 긴밀히 공조하며 이민자를 연행하는 과정과 작업용 차량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제퍼슨 경찰국 소속 조던 레이먼 전 경관은 슬로포크법 위반을 이유로 흰색 작업용 밴을 정차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느린 차량이 추월 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운전자가 멕시코 여권을 제시하자 레드먼 경관은 즉시 아이스 요원에게 운전자의 여권 사진과 현재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2명도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몇 명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스 요원은 3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을 모두 연방당국에 인계했습니다. 특히 레드먼 경관의 바디캠에는 동료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기록됐습니다. 레드먼은 사람 좀 잡고 싶으면 알려달라며 여러 명이 탄 작업용 밴이나 트럭이 일반적인 표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동료 경찰은 흰색 작업용 밴에 사다리까지 달려 있으면 90% 확률이라고 답했고 레드먼은 보통 와플하우스 앞에서 인터스테이트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기다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제퍼슨 시 법률 고문 로버트 알렉산더는 AJC에 아이스 요원이 경찰서를 찾아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면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협력의 시작이었다며
공식적인 협약이나 관련 정책은 없었고 일부 경찰관들이 개인 재량으로 아이스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교통법규는 특정 차량이 아니라 위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작업용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JC는 이와 함께 조지아주 순찰대가 지난해 6월 게인스빌에서 실시한 두 건의 교통단속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 차량은 짙은 썬팅 때문에, 다른 차량은 앞유리 균열 때문에 정차됐으며 두 운전자 모두 다른 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증을 건넨 지 불과 3에서 5분 만에 아이스 요원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신병을 인계받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는 두 운전자 모두 조지아에서 유효한 운전 자격을 입증하지 못해 체포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아이스에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조슈아 맥콜은 사소한 교통 위반을 명분으로 아이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자들은 구금시설로 보내져 이런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지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이스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수십 개 지방 사법기관이 아이스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 법에 따라 지역 교정기관들도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미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대도시권은 미시간주 애나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은 전국 26위에 오르며 남동부 주요 도시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는 최근 미국 인구 기준 상위 150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과 교육 환경을 종합평가한 미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나버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위스콘신의 메디슨, 워싱턴 DC, 보스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롤리, 오스틴 등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애틀란타 샌디스프링스 알파레타 메트로 지역은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위인 애나버는 25세 이상 성인의 96%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9%는 학사 학위 이상, 32%는 석박사 등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수준은 전국 최고, 대학 경쟁력은 전국 9위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2위인 더럼은 성인의 53% 이상이 학사 학위 이상을, 26%는 대학원 또는 전문 학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 산호세 역시 성인의 55% 이상이 학사 학위 이상이며 28%는 대학원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 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 학력, 학사 학위 이상 비율, 대학원 학위 보유 비율 등 교육 성취도를 전체 점수의 80%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공립학교 수준, 대학 경쟁력, 명문대 재학생 비율, 여름학습 프로그램, 인종 및 성별 교육 격차, 교육평등 지수 등 교육 환경과 형평성 지표를 20% 반영해 최종 순위를 산정했습니다. 월렛허브의 한 애널리스트는 고등교육이 반드시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기회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교육 수준뿐 아니라 인종과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형평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국 내 인구 기준 상위 150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11개 교육 관련 지표를 분석해 교육 수준과 교육 여건을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월마트가 숙련 기술직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애틀란타에 새로운 직업훈련 허브를 설립하고 직원들의 기술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월마트는 29일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어소시에이트 투 테크니션 프로그램을
애틀란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텍사스, 플로리다, 인디애나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교육 거점이 됩니다. 교육은 디켓 카운티에 위치한 털사 용접학교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는 교육비 부담 없이 냉난방, 냉동 설비, 전기 설비, 유지 보수 등 전문 기술을 익혀 월마트와 샘스클럽 시설 관리 분야의 기술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도나모리스 월마트 최고인사 책임자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안정적인 장기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기술직 임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일반 유지보수 기술자의 시급은 기존 19에서 35달러에서 26에서 51달러로 약 40% 상향 조정됐습니다. 회사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서 4,000명의 기술직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까지 600명 이상의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숙련 기술직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교육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10만 개의 숙련 기술직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에서도 기술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홈디포는 패스트 프로 프로그램을 통해 목공과 전기, 배관 등의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